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6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장에서는 자동제어 전반에 대해서 봤고요. 2, 3장에서는 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장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의 모델링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2.4절에서는 전기 시스템을 2.5절에서는 미케니컬 시스템 중에 직선 운동하는 것을 봤고요. 2.6절에서는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그런 미케니컬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힘과 위치와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힘과 위치와 관계가 어떤 형태의 관계가 있는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위치, 각도하고 힘, 토크하고의 관계가 직접 비례하는 그런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속도와 토크와 비례할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각 가속도와 토크하고 비례한 요소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을 위에서부터 이제 마찬가지로 스프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비스코스 댐핑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매스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너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너셔. 예, 그래서 결국 비례상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K, D, J라고 하는 비례상수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파수 영역에서 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게 되면, 즉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K는 그대로 K가 될 것이고, 한 번 미분했기 때문에 S가 곱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S 제곱이 곱해지니까 이와 같이 임피던스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예, 뭐 비슷하다 하는 거죠. 단지 노테이션만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도 앞서 미케니컬 시스템하고 트랜스레이셔널 미케니컬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어, 회전 운동 하는 거니까 이렇게 스프링 개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떡볶이 떡이나 가래떡을 생각을 해보면, 자, 가래떡이 있는데 이쪽을 뒤틀고 이쪽을 돌리는데 양쪽이 돌아가는 각도가 다르면 여기에 비틀림이 생기겠죠, 그죠? 비틀림이 생길 겁니다. 예. 거기에 해당되는 힘이 비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스프링 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사하게 그리고 이게 회전을 하는데 이쪽의 각속도와 이쪽의 각속도의 차이에 비례하는 요소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댐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케니컬 시스템, 우리가 매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노션은 똑같다는 얘기죠. 이쪽도 딱딱하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솔리드하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이쪽 돌아가나 이쪽 돌아가나 돌아가는 각도가 똑같죠. 그거에 가속도에 비례한 요소가 있습니다. 토크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너셔라고 부릅니다. 이거 임피던스로 나타내게 되면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두 번 미분이기 때문에 JS 스퀘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example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둥근 막대가 원기둥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면 관계상 이렇게 그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 막대기가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길다고 생각하면 이 막대가 아무리 강체라고 할지라도, 단단한 물체라 할지라도 이쪽이 돌아간 각도와 이쪽이 돌아간 각도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중간에 뒤틀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자, 그거를 모델링 했습니다. 자, 모델링 했는데요. 자, 어떻게 모델링 했는지 그림을 볼까요? 이게 실제 그림이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델링한 그림입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일 뿐입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벽에 붙어 있으면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돌아가게 되면 여기 지지대가 있죠. 지지대가. 예. 베어링, 베어링이 있습니다. 베어링이 있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죠. 여기에 마찰이. 그 마찰에 해당되는 것을 이와 같이 모델링 한 겁니다. 모델링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여기도 마찰이 있겠죠. 그 마찰을 이와 같이 모델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중간에 뒤틀림이 생기게 되죠. 그 뒤틀림에 해당되는 것을
뒤틀림 상수를 이용해서 모델링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이너셔를 각각을 모델링해서 그림을 이와 같이 그렸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J1과 J2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쭉 하나의 막대인 거죠. 사실은 이제 하나의 막대인 겁니다. 이렇게. 근데 중간에 뒤틀림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모델링을 한 겁니다. 모델링용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쪽에다 토크를 주면 이쪽 회전시키면 이쪽 끝은 얼마나 돌아갈까요?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다. 이 둘 사이의 모델을 알고 싶다. 라는 게 이 example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와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얻은 후에 이 관계식을 얻어야 되지만 이 벡터 매트리스 폼을 얻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 그림으로부터 곧장 얻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토크하고 세타1하고 세타2가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행1렬은 세타1하고만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죠. 세타1이 J1이 있으면 여기도 세타1, 여기도 세타1, 끝에도 세타1, 다 세타1이죠. 따라서 요게 관계가 있고 요게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관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여기 전부 다 써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사하게 2행 2열은 세타2하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요. 세타2는 여기도 세타2, 여기도 세타2, 여기도 세타2, 다 세타2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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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관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1행 2열이니까 1과 2죠. 즉 세타1과 세타2가 관계되는 거죠. 세타1과 세타2에 동시에 관계된 것은 요거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쓰고 마이너스 9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했던 것처럼 여기 반사. 왜냐면 여기는 세타2와 세타1에 동시에 관계되는 건데 이거나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1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토크가 가해져 있으니까 있고 세타2에는 밖에서 가해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T0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다음 스텝에 넘어가기 전에 요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그거를 델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디파인 했어요. 렛 했다는 거죠. 그렇게 놓자. 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과 관계니까 요거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없애기 위해서 앞서 했던 것처럼 역행렬을 양변에 곱한 다음에 밑에 줄에 해당되는 항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구해도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예시한 것처럼 매트랩을 이용해도 됩니다. 변수들을 이와 같이 심볼릭으로 정의해 놓고 요 행렬 A를 정의하고 이 벡터 B를 정의하고 이 벡터 C를 정의해 놓고 이 행렬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주고 곱하기 C를 하게 되면 지금 A 곱하기 B는 C에 돼 있으니까 B는 A의 인버스 곱하기 C가 되겠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럼 B가 벡터가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죠, 요거. 요거랑 요것과 관계니까 이 B 벡터의 밑에 줄, 두 번째 줄을 갖다가 구하면 됩니다. 즉 이거죠. 이거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뭐뭐뭐뭐뭐뭐뭐 곱하기 t의 형태로 되어 있죠. 곱하기 t의 형태.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b는 세타2는 어쩌고저쩌고 곱하기 t의 형태로 됐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전달함수인 t분의 세타2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거. 요게 전달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풀어내고 이렇게
매트랩의 힘을 혹은 툴박스의 힘을, 툴의 힘을 활용해도 된다 하는 거죠. 네, 이번엔 조금 더 길어진,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는 주어진 이 모델 저기 스키매틱에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만 곧장 1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행 1렬은 1과 관계되는 거, 세타 1과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세타 1, 세타 2, 세타 3 토크가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타 1은 여기 세타 1, 여기 세타 1, 여기 세타 1이니까 연결되는 게 이거랑 이거랑 요거랑 3개죠. 3개 다 써 있습니다. 이행이열은 세타 2하고 관계된 거니까 세타 2, 세타 2, 세타 2니까 요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3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3개가 다 써 있죠. 삼행삼열은 세타 3와 관계되는 거니까 세타 3가 여기도 세타 3, 여기도 여기도 그러니까 요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3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역시 여기 3개가 다 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1행 2열이니까 세타 1과 세타 2와 동시에 상관이 있는 거죠. 세타 1과 세타 2 동시에 상관이 있는 것은 요거죠. 그래서 K 쓰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1행 3열은 세타 1과 세타 3와 동시에 관계되는 겁니다. 여기 관계되는 것, 동시에 관계되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따라서 0이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2행 3열이면 세타 2와 세타 3와 동시에 관계되는 거. 이거 하나 있죠. 따라서 여기 쓰고 마이너스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반사 해주면 끝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세타 1과 같은 곳에 토크가 가해지고 여기는 외력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외력이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토크 빵빵이 되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끊고 다시 2.7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